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보다가 막 2주 만에 보니까 굉장히 막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단세 조금 식구들이 조금 늘었네요. 그런 느낌인데 점점 많이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밖에 없어.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 공부한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또 상대평가 쪽으로 이렇게 또 가려고 이렇게 발의를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상대평가가 되면 이 절대평가보다는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서로 이제 경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해 반드시 그냥 합격하셔야 돼. 물론 뭐 올해 당장 그 상대평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좀 몇 년이 지나야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절대평가보다는 좀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은 60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쪽이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 했었죠. 네, 그거 잠시 살펴볼게요.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 책을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아시는 분 대답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상기시키면 됩니다. 자, 중개 보수 등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중개 보수가 있고, 우리가 의뢰인한테 받는 게 중개 보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또 뭐 있습니까? 실비라는 게 있어요. 실제 드는 비용. 실비가 있는데, 먼저 실비는 두 가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두 번째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보증보험료 같은 그런 거죠. 네. 업무 보증 설정 비용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실비 명목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 이걸 중개 보수라 불러요. 그러면 중개 업무 말고 다른 걸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라고 안 부릅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해주고 받은 보수, 그리고 이 사업체 소개를 해주고 받은 보수, 이런 것들은 중개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게 중요하죠. 중개 업무 말고 다른 걸 해주고 받는 보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도 관계없다. 자기 능력대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관계없다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실익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중개 대상권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 뭐와 뭐로 나뉩니까? 처음에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중개보수 할 때는 주택이냐 주택 외냐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은 시도조례를 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조례에 정해놨다. 그 다음에 이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그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지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고, 자, 왜 시도조례였습니까? 주택이라서 그렇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다. 그게 항상 떠올라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분사무소는 거의 모든 내용을 주택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중개보수만큼은 일단 분사무소에서 관리한다.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조례입니다. 또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분사무소에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합건물 했습니까? 네, 복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상복합을 말하죠. 주택이랑 상가랑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무슨 면적을 따집니까? 예, 주택 면적을 따져야 돼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걸 주택으로 봐서 주택의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이에요. 2분의 1 이상입니다. 딱 2분의 1이면 이걸 주택인 거죠? 주택 면적이 3분의 2면 주택입니까? 그렇죠. 2분의 1이 크냐 3분의 2가 크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2다. 주택 외의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2입니다.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주택 외라고 봐야 돼요. 주택 외. 그렇죠? 네, 2분의 1이 그냥 3분의 1 알아서 하라니까. 헷갈립니까? 그럼 뭐 저는 모릅니다. 뭐 헷갈리면 옆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옆에 사람 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한도를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한도, 법정 한도. 다시 주택 같은 경우, 쌍방으로부터 각각 봤을 때 그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에 따라서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이내입니다.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이내입니다. 요거. 이것은 국토교통부령입니까? 시도조례입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도조례를 얘기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조례를 정해놨어요. 주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택 아닌 거는 주택 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는 이런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러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 쌍방으로부터 각각 봤대. 자, 임대차 매매 교환 같은 경우에는 얼마? 1,000분의 5 이내고,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내. 요율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 안 줍니다.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오피스텔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상가 같은 거, 토지 같은 거 전부 얼마? 1,000분의 9 이내. 거래 관계 없습니다. 그 외는 이게 뭐 임대차든 매매든 뭐 전세권이든 뭐 관계 없습니다. 모든 게 1,000분의 9 이내. 그러니까 더 외우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요율이랑 뭐랑 곱해야지 중개보수가 산출되죠? 이런 1,000분의 5니 1,000분의 4니 이거랑 이 요율이랑 뭐랑 곱해야 돼요? 거래 금액을 곱해야 돼요. 거래 금액. 그럼 각 거래에 따른 거래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했죠. 그래서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을 해야지 중개보수가 산출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원칙은 약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잔금 치른 날 중개보수 줬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약정이고 아무 말이 없어. 약정이 없다.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거래 완성,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그렇죠?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잔금 치른 날입니다. 잔금 친 날,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6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요건데
파트가 세 개의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좀 넘겨보면, 두 장 넘겨보면 65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가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제도를 오늘 할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서는 한 세 문제,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특례에서는 한 문제가 꼬박 나와, 한 문제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두 문제 내지는, 그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는 네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문제, 한 여섯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한 다섯 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십니다. 올해 31일 때도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섯 문제 중에서 몇 개 맞춰야 됩니까? 다섯 개 다 맞추고 싶죠. 근데 맞출 수 있는데 최소 몇 개 맞춰야 되냐면 한 세 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한 개 맞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세 개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할 건데 앞부분보다 이 법령 파트보다 이 앞에 있던 법령 파트보다 여기서부터 이 뒤쪽에 나오는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나 중개 실무 쪽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수강생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별게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앞에만 맨날 앞에만 앞에만 계속하고 앞에만 다 찢어지려고 그러고 정석입니까 이게? 이 수학 정석이에요. 정석도 맨날 집합만 맨날 보다가 뒤에는 하나도 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물론 이제 쉽기도 하고 그렇게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계속하고 뒤에는 하려고 하니까는 조금 힘드니까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앞에 한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대평가가 아직 아니지만은 바뀔 수 이제 그런 가능성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거기 칠판에다가 좀 적어 볼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갈 건 아니고 한 50%, 60% 정도만 나갈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등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었는데 등이 이제 붙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특례가 들어가고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간 거예요. 등 때문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요거 아주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목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했을 때 신고해라 그 뜻이에요.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하는 이유는 주 목적은 뭐냐면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탈세 방지. 그게 주 목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조문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이란 말이 나오면은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합쳐가지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야 돼.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랑 건축물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토지,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합쳐가지고 부동산 등 이렇게 부릅니다. 자, 부동산 등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일정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신고 사항.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되겠죠. 그런 것들 신고 사항에 대해서 그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한테 가서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기본 조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는 방법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거래 당사자는 제 요약집에 보면 요약집에 나올 건데 이렇게 그대로 돼 있어요. 요약집을 보면 읽을 줄 아셔야 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읽습니다. 신고 사항에 대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공구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래서 시작하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각 분단별로 대표 한 사람씩 읽어보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어쩌서 시간 관계상 그냥 단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하시면 돼요. 시작.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대표로 한 사람씩 할까? 다시 합니다. 시작.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어차피 요거 전체적으로 다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암기할 수는 없죠. 근데 특징적인 단어들 딱 물어봤을 때 며칠이다, 뭐 어디로 가야 된다, 대답이 나와야 돼요. 단답형으로라도 대답이 나와야 돼요. 대답이 안 나오거나 늦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덜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덜 외웠구나. 1초, 2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공동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둘이 손잡고 같이 가는 거 신고하러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손 안 잡고 가는 겁니까? 손 안 잡고 가는 거예요? 손 잡고 가는 겁니까? 공동으로 신고하자는 거는 손 잡고 가는 게 좀 애매하다, 그죠? 매도인이 또 남자고 매수인이 여자고 그러면 또 손 잡고 가기도 애매한 거고 둘 다 여자면 그럼 괜찮지. 둘 다 남자면 좀 더 애매한 거예요. 손 잡고 어딜 가겠습니까? 둘 다 남자가. 자, 공동으로 여기서 말하는 공동, 이 시험 나왔다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신고하자는 거는 같이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무엇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냐면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있죠. 그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다 맞게 해놓고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언뜻 보면은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공동 신고해야 된다, 거의 같은 말로 보여요. 근데 틀립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공동 제출이 아니고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 제출 의무가 아니고 공동 신고 의무예요. 공동 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에요. 자, 요게 예전에는 60일이었어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30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약 체결일 대신에 등기 완료일이나 뭐 잔금 납부일이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앞에를 계약 체결일,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갑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이잖아. 중개사무소는 여기 울산 남구에 있고
부동산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해운대구청 가야 됩니다. 그 말 있잖아요. 부동산 등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 그래서 이 부동산 등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를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네 글자로 신고관청이래 부릅니다. 신고관청이래 불러요. 신고관청. 자, 신고관청 말고 우리가 시군구라고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등록관청 생각나십니까? 예. 시군구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등록하러 관청을 시군구라고 불렀잖아요. 등록관청, 그건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이 시군구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신고관청. 그러니까는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요거 등록관청에 가야 된다. 틀렸습니다. 요번 시험 나왔어요. 지문에 신고관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시군구, 구체적으로 시군구가 여기 시는 어떤 시를 말하냐면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어떤 시가 있죠? 뭐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죠? 경주시, 김해시 이런 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하고 특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가 있어요. 서귀포시, 제주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특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시가 어디입니까? 세종시를 말해요. 세종시가 여기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는 그때 나오는 시는 특시가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특시 없고 여기에 특시 들어가 있습니다. 특시 기억하셔야 되고 군수를 말하죠.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관청에 가가지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요거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문제, 우리 과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이제 거래 당사자를 이제 한테 가보면은 거래 당사자는 자 매매 계약이니까 이 거래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매도인이랑 매수인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이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인데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외국인 있죠. 외국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외국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 정의에 나오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도 이러한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신고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외국인도 신고해야 된다. 여기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조문이 있냐면은 여기 공동으로 신고를 해라고 했잖아요. 공동 신고해라고 했는데 저 당사자 중에서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보통 누가 신고를 거부하겠습니까? 신고 거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고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네?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준다. 그 뜻이에요. 일방이 거부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을 왜 안 해주느냐 하면 매수인이 자꾸 실거래가를 좀 낮은 가격으로 좀 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쪼르는 거예요. 자꾸. 그죠? 취득세 등을 아끼려고. 그럼 매수인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주니까 신고를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신고를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를 못하게 하느냐.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면 가태료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500만 원의 가태료예요. 신고를 안 하면. 그럼 가태료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일단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 열어보시면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누구냐? 일방이 누굽니까? 일방이 국가예요. 국가 등이다. 국가 지자체. 거래 당사 중에 일방이 국가가 내 부동산을 국가가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국가가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은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네,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왜 국가 등이 신고합니까?
국가가 뭐 저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국가행위 신고해야 돼. 여러분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뭐 짜잘히 해준 거 없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 해준 거 있네. 그죠? 제가 둘째 놓을 때 50만 원 주더라고요. 둘째를 놓을 때 부산에서 50만 원 줬어요. 50만 원 준 것 같아. 둘째 놓을 때요. 그때 14년도에 14년도에 둘째 낳았죠. 그 다음에 09년도에 첫째를 낳았어요. 네? 첫째.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첫째는 지금 5학년 6학년 올라갑니다. 둘째는 7살 이제 1학년 올라가요. 1학년. 예. 딸이 둘입니다. 딸. 물론 와이프도 있어요. 와이프는 또 없다고 생각 있어요. 딸만 둘이 있다고 생각한가 또. 와이프 있고 딸 둘이 있어요. 예. 자, 33살에 결혼했어요. 33살에. 안 궁금합니까? 자, 그렇죠. 안 궁금한 합격입니다. 합격. 하여튼 국가등이 나한테 해준 거는 제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 그거네. 그렇죠? 저는 뭐 국가한테 제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어. 군대도 뭐 갔다 왔고, 그죠? 군대에서 이제 저기 대관령에서 뭐 복사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간단하게 복사하고 뭐 커피 좀 타오고 뭐 이런 거 컴퓨터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예. 그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작전과라고 있어요. 작전과. 지통제실 이런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총을 안 들고 우리는 볼펜 들고 다녀. 볼펜 들고 출근한 훈련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출근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 일이. 잠은 진짜 못 잤어요. 군대 있을 때 거의. 처가 와가지고 진짜 한 이틀을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야근하고 그러니까. 야근이라는 게 있어요. 야근이라는 게. 군대에서는 회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회사 생활이었죠. 하여튼 그만큼 다 해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국가가 신고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매매 계약을 누가 중개를 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중개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다른 말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누가 신고합니까? 네, 개업이 신고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될 의무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개업이 신고 의무자지 거래 당사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개업이 신고 의무자다. 반드시 개업이 신고해야지 다른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공동으로 중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신고라고 하면 뭘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까?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 2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다. 일반인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업 혼자서 또 단독으로 또 신고할 수 있다. 그 똑같아요. 준용한다 돼 있어.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요거. 자, 이제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2개 중에서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뭐냐면은 요거예요. 부동산 등 신고 대상 계약.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가. 요거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 주셔야 되는데, 자, 뭐 아무 매매 계약이나 아무 계약이나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이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인 경우에 신고해야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을 이제 좀 외워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죠.
일단 한번 이름만 이제 적어보면 건분법이라고 있습니다. 건분법. 이게 앞머리 따면은 건이 되죠. 건분법이라고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 그게 아마 책에 있을 텐데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법은 이거 해당이 되고 이 법은 해당 안 되고 이거 판단할 줄 아셔야 돼. 첫 번째가 건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에요. 건분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이에요. 공특법이라고 해서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세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 요거는 도계법이라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이에요. 요거 공급 시간에 나왔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법. 요거 그 다음에 또 도가 나오네. 요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도주법이라고 불러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것도 공급 시간에 나옵니까? 네, 요거 두 개는 익숙해요. 두 개 이미 익숙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빈집 및, 제목이 좀 길어요. 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요걸 좀 줄이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이렇게 되는데 더 줄이면 소주 특례 이렇게 돼. 소주 특례. 뭐 빈소법을 하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제가 소주 특례라고 붙인 거예요. 소주 소규모 주택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산계법이라고 있어요. 산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에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계법.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가 있어요. 주택법이죠? 요거 공급 시간이 있습니까? 주택법? 네, 있습니다. 있어. 지금 심이 3개나 있잖아요. 그죠? 주택.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택지법이라고 해가지고 택지개발 촉진법이에요. 자, 이런 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법들 제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에 뭔지는 잘 몰라야 돼. 그리고 공급 시간에 하는 거 뭐 도계법이나 이거 도주법이나 주택법은 이제 공급 시간에 하는 거니까 하면 되고 우리는 이 법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건축법이 없잖아 지금. 건축법 안 들어가 있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요런 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자, 요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분양계약이에요. 분양하는 거 있죠. 요런 법에 따른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 분양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분양계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에 있는 위에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지위의 매매계약, 이것을 가리켜서 분양권 전매 이렇게 불러요.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이죠. 분양권 전매라 부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3번에서도 이 공급계약이니까 이런 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거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거 외워두면 요 밑에 3번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주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은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 내용들은 뭐 공부 시간에 하시면 돼. 공부 시간에 열심히 하시면 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리처분계획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입주권 전매 이렇게 부릅니다. 재개발, 뭐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입주권 전매. 그래서 이 네 가지 계약 있죠. 네 가지 계약. 요 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에요. 요거를 요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단독으로 한 문제가 여태까지 보통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요거만 하면은 한 문제 맞춰야 돼요. 요거 하면 한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남은 게 이제 뭐냐면은 신고사항이에요. 신고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신고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 신고해야 될 사항. 대표적으로 아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이런 거 신고해야 되고, 또 뭐 계약일이라든지 중도금 지급 및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거래 금액 신고해야 되겠지. 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신고. 자, 요런 거는 오늘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약간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그게 10월달 거의 시험치기 막판에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양이 약간 늘었어. 뭔가가. 그래서 요거는 1월, 2월달에 한번 보도록 하고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 터지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돼. 요까지만 해도 지금 양이 이게 조문이 작은 조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일단 요런 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알아두시면 돼. 요게. 자, 그러면 책에 거기 약간 몇 가지는 밑줄 했던 내용 중에서 밑줄 좀 끌게 한번 볼게요. 60페이지 보시면 그 용어 정의에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부동산하고 아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그걸 합쳐가지고 부동산 등 이래 부르고,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등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외국인 등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외국인 특례에서 나올 때 그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셔가지고 신고 의무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라고 돼 있죠. 밑줄.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무자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1인이 일방이 신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단독으로 다른 1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방이 그 밑에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누가? 그 밑에 줄 국가 등이 신고. 동그라미 3번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누가 신고합니까? 개업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공동중개일 때는 어떤 신고? 그 밑에 줄 공동신고. 그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자, 이게 신고 대상 거래죠. 다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무슨 계약? 매매계약 신고해야 돼요. 두 번째, 자, 다음에 대한 공급계약. 자, 법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법을 한번 보세요. 기억의 건분법입니다.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 두 번째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자, 뭐 좀 잘 안 외우신다 그러면은 한 100번 읽으세요. 100번 읽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100번만 읽어보세요. 100번만. 그냥 외우지 마라 그래도 막 절로만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래서 이거를 분양계약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인데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위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말하죠. 분양권 전매라 그러고, 동그라미 니은은 도주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 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이걸 입주권 전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신고기간 양가로 4번에 뒤쪽에 넘겨보세요.
양가로 사업의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여튼 뭐 며칠 이내 이거는 그냥 30일 이내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항상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시험 문제. 양가로 5번의 신고관청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보세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시가 들어가 있으면 특시 들어가 있죠. 특별자치시장 들어가 있고 특동행정시의 시장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걸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됐고, 신고사항은 이건 아직 이 신설된 개정된 부분을 포함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양이 많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또 뭐 법인이 또 주택 매수할 때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 이제 매수할 때 있고 법인 이해자가 또 매수할 때 있고 하여튼 틀려. 그거는 2월달에 볼 겁니다. 신고사항은. 자, 오른쪽에 다시 양가로 7번에 보니까는 신고필증 교부. 그래서 신고인에게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어떻게 교부하냐면 지체 없이 교부.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좀 쉴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요거만 보고 쉴게요. 신고가 첫 번째가 직거래예요. 직거래란 말은 거래 당사자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거래. 개업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래하게 되면 신고 의무자가 누굽니까?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신고하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그 당사자 중에서 1인, 당사자 중 1방, 괜찮아요. 당사자 중 1방이면 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자, 그러면 뭘 준다고? 네, 신고필증 어떻게 있냐?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 자, 이때 당사자 공동신고인데 당사자 중에서 아까 1인이 신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일방이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요 신고서에다가 자기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 신고서만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두 가지를 첨부해야 돼요. 첫 번째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이유, 단독 신고 사유서. 왜 혼자서 신고하는지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단독 신고 사유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 제가 이거 5억짜리인데 자꾸 사업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혼자 신고한다. 그래 적으면 돼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왜 혼자 신고하는지 적으면 되지. 뭐 구체적으로 뭐 양식 그런 거 없고 그냥 제가 자꾸 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혼자서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적으면 돼. 그게 단독 신고 사유서죠. 거기다가 플러스 거래를 증명해야 돼요. 거래. 그래서 거래 계약서 사본 요거를 첨부한다. 요 두 가지. 단독신고 사유서와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단독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 요거 두 개를 첨부하고 신고를 하면은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 되는 거죠. 일단 대리인 신고는 지금 요번 순환 안 할게요. 대리인 신고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 신고는 안 하고. 자, 두 번째 이건 누가 중개했다? 개업이 중개. 다른 말로 개업이 중개했단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개업이 거래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쉽죠? 어떻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죠. 이 서식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일단 공동이 아니라 일단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돼. 그러면 뭘 발급해 주겠어요? 지체 없이, 마찬가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준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공동중개라고 했을 때 일방이 공동신고고 일방 개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마찬가지 요거 준용한다. 그래 보십니다. 자, 그래서 신고 방법 및 절차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고 일단 대리인 신고 뺐어요. 개업의 대리 신고,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 신고. 그건 1월 달에 보고 그 정도로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8번에 해지 등 신고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거만 볼게요. 여기 거래 당사자의 해지 등 신고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이후에 그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밑에 해지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찬가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만약 이것도 일방이 신고를 거부, 이게 의무입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해지 등이 확정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판결문 같은 걸 말하겠죠. 그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개업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해지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게 의무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건데 개업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거래 계약 체계를 개업이 중개했죠.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이 의무자인데 해지 등 신고는 개업이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개업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개업한테 좀 해달라고 하면 개업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의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지 신고가 개업공인중개사 해지 등 신고 공동중개면 공동신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끝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나머지 금지 행위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1, 2월 달에 한번 보시면 돼. 그 뒤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고 내용 양가로 11번에 보시면요. 신고 내용 검증, 그 다음에 양가로 12번에 신고 내용 조사.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는 없네, 그죠? 제재가 과태료가 500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가 있어요. 그 부분 일단 빼고 하여튼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번 순환 입문 과정에서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65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대에 관한 특례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